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국 베이징 현지 시간 지금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준비하기 위해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보신 대로 중국 항일 승전 70주년 열병식 잠시 뒤에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김희준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열병식 잠시 뒤 11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는데 조금 전 들어온 화면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각국 정상,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정상들이 시진핑 주석 그리고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사진 촬영하는 모습도 들어왔거든요. 어떤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전승절은 이제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시작이 되고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진핑 주석 내외가 이 천안문 광장 그 단문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습도 보였죠? 네, 박근혜 대통령 아마 그 황금색 빛깔, 노란색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펑리위안 여사가 붉은색을 입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둘 다 아주 길한 입었습니다. 색으로 여겨지는 색이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직접 통역 없이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간단한 중국말은 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영접하는 곳이天安문 주변의 단문이라는天安문 광장 앞에 단문이라는 곳이고요. 네, 지금 행사를 보면은 자금성에서 단문을 거쳐서天安문 성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이 행사 이제 지금 현재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각국 수반이 30개국에서 각국 수반이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19개국에서 국가 대표들을 보냈습니다. 네, 이들을 영접 절차를 마친 뒤 이제 성로로 이동해서 전승절 행사와 열병식을 지켜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잠시 뒤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天安문에 10시에 도착했고 이 시각부터 시 주석 내외는 49개 국가 대표단을 영접하고요.天安문 성로로 잠시 뒤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 성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옆에 바로 서느냐 이 부분도 정말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른쪽이 상석이다, 왼쪽이 상석이다 이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 국가 의전상으로 보면은 오른쪽이 상석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이 성로에 위치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이제 시진핑 주석 왼쪽에 서게 될 것이고요. 당초에는 펑리위안 여사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열병식에 중국의 열병식에 이 퍼스트 레이디가 참석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펑리위안 여사하면 소프트 외교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고요. 그 중국의 이번에 이제 이 열병식을 통한 군사 굴기 행보에 조금 우려하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펑리위안 여사를 내세우면서 좀 더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그 성로에는 시진핑 주석 오른쪽에 아마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펑리위안 여사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사실 지금 오기 전에 의전 담당자와 좀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도 본인들은 모른다라고 우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 위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최종 결정 때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복장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 때와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복장을 지금 화면을 보시죠. 지금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중국 정부가 이번에 항일 승전 70주년으로 규정해서 예전 열병식과 달리 항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복장부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이 입고 있는 옷은 이제 중산장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중국의 민족의 지도자죠. 이제 순원이 본인이 이제 만든 옷인데 군복을 개량해서 만든 옷인데 그것을 사실 이제 이런 국경절 열병식이나 이런 공식 국가 행사 때는 항상 저런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승전 70주년 이제 이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중산장을 입고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죠? 공동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단이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념 촬영을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단의 노란색, 면면도 황금색 좀 옷을 입은 소개해 박근혜 주실까요? 대통령 모습도 보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번 전승절 행사에 모두 51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왼쪽에 자리를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펑리위안 여사 옆인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의전 서열대로 또 성루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기념 촬영 그 위치대로 성루에서도 설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그 정상급을 기념 촬영이 지금 촬영이 된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모습을 보니까 박 대통령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 그리고 펑리위안 여사 옆에 바로 자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동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같은 위치에서 이동을 하는군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박 대통령이 황금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이 복장 코디하는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을 좀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7월 한국에서 열렸던 그 시 주석의 방한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붉은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길한 복을 상징하는 색깔이니까요. 이번에 황금색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패션 외교의 일환으로 입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왼쪽에서 지금 걸어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모두 30개국에서 국가 원수급 또 정상들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수단 등이고요. 이 밖에 이제 19개국은 그 전직 국가 대표 등을 파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참석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중국의 군사 굴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견제를 하면서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의 불참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대신해서 이제 주중 대사를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최룡해 대표가 어제 이제 급하게 이제 중국을 찾았는데 과연 그 어디에 자리할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각국 정상들 지금 태남먼 성루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금성부터 단문을 거쳐서 태남먼 성루로 이동하는 이 과정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정을 마련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 문제상 이 정문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일반 관람객도 있고 하는 상황이라 보안 문제상 아무래도 그 천안문 뒤쪽으로 해서 광장 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채택하고 전에부터도 이제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할 때 보였던 펑리위안 여사가 지금 이동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잠시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루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 정상들 사이에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동선을 통해서 자리 성루 중앙으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태남문 부근 단문에서 이제 영접을 할 때는 펑리위안 여사가 시진핑 주석 옆에 자리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성루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펑리위안 여사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동선을 통해서 성루로 올라갈 것인지. 지금 그 이동할 때 위치만 보면은 시 주석 왼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의전상 그 각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펑리위안 여사가 이 의전상 이 자리는 피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성루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전승절에 참석을 안 했던 거죠, 펑리위안 여사가?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중국의 이번까지 15번째 그 열병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 퍼스트 레이디가 참석했던 것은 만약에 펑리위안 여사가 오늘 참석한다면 거의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전서열상 이제 보통은 오른쪽이 상석이라는 게 국제 관례인데 그렇다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더 이제 홀대하는 것이냐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통적인 그 중러 혈맹 관계를 생각을 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른쪽에 자리하게 되고 또 바로 시 주석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는 것도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 베이징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면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태남먼 성루에 올라와서 지금 행사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잡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외빈들과도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11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예포 70발 발사와 함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항전 70주년을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중국이 이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팔자 같은 경우 더 엄청 그 팔자를 사랑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번 승전 7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7을 좀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제 70발의 이제 예포를 각 그 56대의 이제 56문의 대포가 쏘게 됩니다. 이거 56이라는 숫자는 그 중국의 민족, 56개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56문의 대포에서 70발씩의 예포를 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 예상할 때는 11시부터 열병식이 시작하니까 그 직전 50분쯤 성로에 정상들이 모일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좀 이른 시간에 지금 뭐 10시 40분도 되지 않아서 정상들이 자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시각 11시에 전승절 기념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포 발사와 또 시주석의 연설이 있게 되고요. 그 열병식 자체는 아마 20분 뒤 정도 지체가 돼서 11시 20분에 시작해서 70분간 이것도 역시 전승기념 70주년을 상징하는 의미로 70분의 열병식이 펼쳐질 앞서 예정입니다. 중국이 숫자를 중시한다 그랬는데요. 숫자에 숨긴 의미 같은 거를 좀 짚어볼까요? 예, 그 70, 즉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병 시간도 사실 70분으로 맞췄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포 70발하고 항일부대 깃발 70개, 그리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기수대가 200명이고요. 항공기도 200여 대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일전쟁, 또 이 일본과 지금 중국 간에 좀 첨예한 그런 국가적인 그런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121년이라는 숫자, 그 1, 2를 했고 또 국기호위대가 또 121걸음으로 또 그렇게 걷게 됩니다. 이번 그 열병식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중국 외교가 독자적인 이제 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이벤트가 되는 것도 있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새로운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군사 굴기를 표명하는 첫 행사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기들이 이번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열병식 리허설을 이제 지켜봤는데요. 지금 그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제 DF-41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중국이 자랑하는 J-22나 J-30 스텔스전투기가 좀 나올 걸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리허설 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좀 이 무기들이 등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번 열병식에서 이런 새로운 무기들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받는 무기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제 둥펑 41인데요. 어떤 무기입니까? 둥펑 41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기존에 이제 중국 미사일들이 사실 지금 보시면 차량과 미사일이 같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이전의 미사일들보다 기동성이 좋고 사거리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탄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탄두를 장착하게 됩니다. 다음 무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동펑 31B도 이제 지금 중국 군의 가장 주력인 동펑 31A형을 개량한 형인데요. 이번 열병식에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이제 다탄두 여러 개의 탄두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0km의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동펑 21T인데요. 아마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배를 공격하는 그런 탄도미사일로서 사실 지금은 중국이 좀 이 부분에 좀 강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기들이 이제 선보이면 전 세계 이 무기 집중될 테고요. 특히나 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좀 불편한 심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군사 굴기 행보, 중국은 뭐 청일 전쟁과 또 그 앞서서 아편 전쟁 등을 거치면서 아주 뭐 고난의 시기를 거쳤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미국과 세계 경제력 또 군사력 1위인 미국과 당당히 겨루고 신형 대국 관계를 겨룰 정도로 이렇게 지투로 급부상했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국의 어떤 군사력 강화나 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계속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이 보여줄 이 최신 무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불편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편한 심경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전승절 기념식의 이름 자체가 항일 반파시스트 전쟁 70주년이기 때문에 자국을 겨냥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도 계속 그 폄하하는 뭐 글들을 올리고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사일 이야기는 화면을 보니까 지금 공군기, 전략 폭격기, 또 스텔스 전투기가 공개될지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올까요? 전략 폭격기는 등장을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사실 리허설 과정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것은 홍유K라고 해서 중국의 신형 전략 폭격기인데 지난해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 서안에 있는 기지를 방문해서 이 항공기를 탑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가장 최신의 신형 전략 폭격기고, 기존의 H-6 그 폭격기를 개조 개량해가지고 엔진과 그다음에 항공 전자 장비, 레이더 등을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공격력이 그만큼 늘어났고요. 이번 열병식에서는 지금 리허설 과정에서 본 바로는 이 폭격기에 그 장거리 이제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둥펑 41이나 또 스텔스 전투기 젠 20 같은 게 이제 열병식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선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승절 기념식 열병식이 이제 어떤 중국의 부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중국몽의 이제 부활을 알리는 것이지만, 그만큼 또 외국 해외 인사들이 볼 때는 또 그런 견제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열병식이 이제 뭐 15분 정도 후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현장 화면에 들어오는 대로 이제 전해드리면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